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새해 계획을 맞이하여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을 위해 다이어트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우선시돼야 되는 점들에 대해 다룰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저칼로리 음식, 저탄수화물 식품, 식욕 억제제나 대사 촉진제, 칼로리 커팅제와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나 약들, 원푸드 다이어트나 황제 다이어트, 이런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 검색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난 70년간 무려 2,600가지의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13년 7조 원에서 20년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이 다이어트에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평생을 뚱뚱하셨던 저희 할머니도 죽기보다 힘든 게 다이어트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공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Eat less and move more.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렇게 간단한 공식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하고 잠시 성공해도 다시 원상태로, 아니면 원상태보다 더 쪄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율은 떨어지는데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 안 먹거나 먹는 만큼 미친 듯이 운동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잘 보세요. 말을 엄청 많이 하거나 생각이 많고 예민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나 갑상선 외에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분명 먹은 만큼 소비해주면 살은 찔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뭔가가 딱 땡기고 한 번 입에 넣는 순간 스탑하기 힘든 음식들은 대부분 피자, 치킨, 햄버거, 빵, 케이크, 이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당근이나 샐러리 한 입 먹고 참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요. 왜 이런 고지방, 고탄수, 고칼로리 음식들이 미친 듯이 땡기고 폭식을 유발하고 중독되게 되는지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지만, 이러한 음식 배 터지게 먹고 운동으로 빼려면 말도 안 되는 양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바쁜 일상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죠. 결국 적게 먹어야 하는데 거의 대다수는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다시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 살 빠지는 새로운 약들을 사대며 굳게 다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든 아니면 꾸준히든 무언가 하고 있는데 실패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 즉 다이어트의 첫 번째 시작 아닐까요? 물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기 전 우선적으로 꼭 생각해 보시고 아셔야 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 최대의 적, 주체할 수 없는 식탐. 도대체 나는 배고프지 않은데 왜 먹고 있는 것일까? 왜 뭐가 이렇게 땡기고 왜 미친 듯이 이 식욕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우리 몸의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이유로 음식이 땡기고 식욕을 조절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되었거나, 일컨대 마그네슘 수치가 낮을 때 초콜릿이 땡길 수 있고, 아이론이나 칼슘 수치가 낮을 때 고기나 치즈가 땡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배가 고픈 것과는 상관없이 그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 땡길 수 있습니다. 또 체내 혈당이 떨어질 때 우리 몸에서 음식이 땡길 수 있는데요. 이 혈중 당분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칼로리나 영양분이 부족하다거나 진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그런 배고픔이 아닐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음식,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오히려 먹자마자 공복감을 더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달한 빵 한 조각을 먹고 무엇인가 더 먹고 싶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갑자기 상승된 몸의 혈당의 경우 다 써버리지 못하면 이 아이는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이 당질로 불리우는 탄수화물, 먹지 말라,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GI 다이어트가 유행한 건데요. 사실 이 GI 수치는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위하여 나온 개념입니다. 물론 움직임이 없는 이 현대인들이 자연식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서도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또 과하게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경우 우리 몸에서 이 식욕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GI 다이어트의 원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시는 분들, 같은 감자의 경우 구운 감자는 GI 지수가 85인데 반해 감자칩은 57입니다. 기름에 튀긴 감자칩의 경우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구운 감자보다 같은 시간 대비 증가하는 혈당 수치가 적어져서 그런 건데 난 GI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이 GI 수치가 낮은 감자칩을 먹겠어 라고 하면 과연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무작정 유행하는 남들이 성공한 다이어트를 따라하시기보다 어떠한 기저로 어떠한 원리로 이 다이어트가 되는지 내 건강 상태와 맞는지 우선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이 식욕은 배가 아닌 이 뇌가 핵심인데요. 이 뇌의 호르몬과 신경계 활동을 중심으로 식욕이 작동하고 조절을 하는데 뇌에 이상이 생겼거나 예를 들어 동물의 시상하부 복내 측핵을 손상시키면 음식물의 섭취량이 극단적으로 증가하게 돼 동물이 뚱뚱해집니다. 그리고 또 세로토닌, 엔돌핀, 렙틴이나 그렐린 외 호르몬의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식욕, 식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사실 감정과 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 가짜 배고픔, 이 감정 식사가 이 식욕에 큰 장을 부리고 앞으로 제 영상에서 이 음식과 감정의 연관성 그리고 호르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요. 이 신체적으로 이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을 때도 식욕, 폭식, 비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연구 결과 이 잠, 수면, 잠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도 식욕 조절이 힘들거나 폭식을 할 수 있는데요. 잠 못 자면 살찐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 경우 비만이 될 확률은 20%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잠 역시 이 호르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이라면 피검사나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영양분이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거나 내가 최근 잠을 못 잤거나 내가 잠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라면 이 수면 상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잠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수면의 질도 확인하시며 나의 몸 컨디션을 개선하는 게 우선시되고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신체적인 이유보다 사실상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크리티컬한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식욕을 조절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멘탈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이라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음식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닌 문화가 되었고 개인의 즐거움이자 이 소셜리제이션을 하기 위하여 필수가 되었는데요. SNS에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이 취미랑 직업이 되고 이 음식의 비주얼뿐만 아니라 이제는 ASMR 효과로 먹는 소리까지 중요시되는 음식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 역시 상당해졌는데요. 우선 이 이모셔널 이팅, 이 감정 식사, 스트레스와 폭식, 비만과의 관계는 이미 매체를 통해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 이 외의 모든 감정들, 화가 나고 슬프고 심심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러한 감정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도중에 기쁨 감정을 느끼지만 과식하거나 폭식하면 또 자책감이 들거나 짜증이 나고 더 우울해지는 이 감정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과 감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이 이모셔널 이팅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감정 식사에 대한 컨텐츠는 앞으로 이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에서 주된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우선 오늘은 이 감정 식사가 다이어트하기 앞서 혹은 실패 원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감정일 때 음식이 땡기는지, 모든 감정에 음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상황이나 감정의 음식 욕구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심심할 때 주로 식욕이 땡기는지, 화가 났을 때 땡기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남친과 싸웠을 때, 시험에 망쳤을 때, 상사한테 깨졌을 때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나의 기분, 감정 변화가 어땠는지 그 패턴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본인의 기질도 굉장히 내 식욕을 조절 못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자제력과 통제력. 자제력과 통제력이 있는 것은 사실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데요. 음식 역시 너무 자제하고 통제하고 절제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음식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특히 심하게 하신 분들은 아마 대다수 경험하셨을 텐데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도 있겠지만 이 음식에 있어 너무 자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시간, 내가 오늘 뭘 먹었지? 얼마를 먹었지? 칼로리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먹어야지?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 특정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릿속에서 빠르고 쉽게 떠오르는 건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이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욕 폭발하시고 폭식증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패턴을 보면 다이어트로 음식을 많이 절제하였거나 통제했었던 경험이 있고 오히려 이 완벽주의자들이나 강박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거기에다 충동적인 사람,
사실 이 자제력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너무 과하게 통제하고 자제하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충동적인 사람의 대다수는 그 행동에 대한 대가나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자제력을 쉽게 잃게 되는데, 이러한 충동적인 사람 역시 이 감정 식사에서 더욱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식욕이 정상이 아니구나, 음식을 조절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먹으면 후폭풍이 더 클 거를 안다 하더라도 순간 부정적인 감정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음식의 충동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먹으면서 미친 듯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뇌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감정 식사 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음식은 정말 마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충동적인 사람은 마약에 빠질 확률도 훨씬 높겠죠. 자, 그리고 심리적인 퍼스펙티브에서 또한 내 인지력, 특정 감정을 일으킨 상황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평가하느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인지적으로 평가를 잘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감정 식사를 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을 때, 아, 역시 거짓말을 잘하는 걔는 별로였어, 잘 헤어진 거야, 앞으로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내가 인지하는 사람보다, 아, 내가 뚱뚱해서 걔가 바람을 핀 거야, 내가 초라해, 내가 비참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감정 식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만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역시 비만, 그리고 이 섭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존감과 식이장애에도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이나 감정과 같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하고 한 입 들어간 순간 끝장을 보고 음식의 노예가 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식욕을 이 의지력이랑 결부합니다. 하지만 식욕은 굉장히 강력한 본능적 욕구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이 식욕을 억제하는 건 힘들기에 다이어트에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내가 나약하고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질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이어트의 어원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적절한 음식과 올바른 섭취,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 방식. 오늘부터 어차피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이 더 고통스럽고 길어진 이 단기간에 무리한 다이어트와는 작별하시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밸런스를 맞추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내가 어떨 때 먹고 있는지, 도대체 언제, 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지 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성찰하시고 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